나의 말. 현재 대한민국은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 서로 극도로 증오하고 있습니다. 중도파는 좌우 양쪽으로부터 지금 중도할 때가 아니다. 어느 쪽으로 입장을 정해라. 라는 압박을 받습니다. 심지어 박쥐, 기회주의자, 오히려 가장 나쁜 X들 등등의 비하와 멸시를 받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좌파든 우파든 다시 그 안에서 친A 파 친B파 등으로 분열이 일어나 점점 갈등과 혐오가 심해집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얼마든지 더 나은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까? 챗 GPT 위말. 당신이 말한 현실은 매우 날카롭고도 정확한 진단입니다. 한국뿐 아니라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적 양극화와 내부 분열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냐? 아니면 극복 가능한 문제냐는 질문은 단순히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정치 문화와 시민의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정치의 팀 스포츠화. 좌파냐 우파냐, 어느 진영이냐가 곧 정체성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스포츠 팬처럼 상대를 이겨야만 내가 옳다는 논리에 빠지게 되죠. 이 구조에서는 중도나 회색지대는 존재 자체가 위협으로 여겨집니다. 선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공격받습니다. 미디어와 알고리즘의 역할. 포털 유튜브 SNS 등은 사용자에게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 확증 편향이 강화되고 반대 진영에 대한 이해나 공감은 점점 사라집니다. 정치 엘리트들의 이익. 정치권은 분열을 활용해 지지층을 결집시킵니다. 우리가 아니면 지옥이다는 메시지를 던져 위기감을 조장하죠. 이는 단기적으로는 유리하지만 장기적으로 사회를 파괴합니다.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인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이렇게 작동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정치 문화는 배양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성숙은 단순히 투표의 횟수가 아니라 타인의 정치적 입장을 존중하고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이러한 문화는 교육과 미디어, 정치 리더십을 통해 형성됩니다. 중도파는 비겁한 존재가 아니다. 중도는 타협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복잡한 현실을 단순한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을 거부하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민주주의에는 비이념적이고 실용적인 중심축이 필요합니다. 선례는 존재한다. 극단화된 미국, 브라질 같은 사례도 있지만 갈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중시하는 북유럽, 캐나다, 뉴질랜드 같은 국가도 존재합니다. 이들 나라 역시 한때 분열을 겪었지만 제도적 개혁과 시민교육, 정치 리더십으로 개선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시민으로서 내 주변의 정치적 다양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비하나 조롱 대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정치에 대한 혐오를 넘어서 참여와 감시를 통해 긍정적 에너지로 바꾸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언론과 교육에서 갈등을 자극하는 보도보다 맥락과 대안을 제시하는 보도, 그리고 토론과 비판적 사고를 가르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정치인에게 요구해야 할 것, 자기 진영만을 위한 정치를 중단하고 합의 중심의 리더십을 보여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내 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를 중심으로 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론. 양극화는 민주주의에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노력 없이 저절로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시민, 언론, 정치인 모두가 다른 생각과의 공존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한국은 훨씬 더 건강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말. 단지 성숙한 시민 의식 배양만으로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까요? 특히 한국인들은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고 감정적이어서 시민 개개인의 노력에 맡기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챗 GPT 위말. 정확한 지적입니다. 성숙한 시민 의식 배양만으로는 현실의 정치적 양극화, 감정적 집단주의, 극단화된 진영 논리를 극복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국의 특수한 문화적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면 개인의 성숙에만 기대는 전략은 사실상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단지 시민 의식만으로는 부족한가? 한국 사회의 집단주의와 동조 압력. 한국은 서구보다 훨씬 더 우리 편, 우리 집단 중심입니다. 개인이 다른 의견을 말할 때 배신자, 기회주의자로 낙인 찍히기 쉽습니다. 이는 중도적 입장을 취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묻히거나 사라지게 만듭니다. 감정 중심 정치 문화, 이성적 토론보다는 분노, 피해의식, 증오감이 정치 동원의 주요 감정이 되었습니다. 진영에 대한 충성은 도덕성과 동일시되고 반대편은 거의 악마처럼 묘사됩니다. 정치 미디어 구조의 이익, 정당과 언론, 유튜버까지 모두 진영 간의 갈등에서 먹고 사는 구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갈등이 곧 이익입니다. 갈등을 줄이는 목소리는 조회수가 낮고 정치적으로도 힘없는 사람으로 취급됩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시스템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치제도 개혁, 양당 중심 정치 구조는 양극화를 구조적으로 고착시킵니다. 대안, 다당제를 실현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전면 확대, 국회의원 결선 투표제 도입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중도적 입장과 타협 능력을 갖춘 인물이 더 유리해지기 때문입니다. 알고리즘과 미디어 규제, 유튜브 SNS 등 감정적이고 극단적인 콘텐츠에 보상을 줍니다. 플랫폼의 알고리즘 투명성 규제와 공익 콘텐츠 강화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영 언론의 중립성과 품질을 강화하여 갈등보다 정보와 해석 중심의 콘텐츠를 확산해야 합니다. 교육개혁, 정치적 리터러시 교육. 단순히 투표하는 법이 아니라 다른 입장을 이해하고 비판하는 법, 정책을 비교 분석하는 법을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지금처럼 도덕 수업 몇 번 하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시민교육을 주요 과목 수준으로 격상해야 합니다. 시민 참여 제도화, 갈등 이슈에 대해 수계 민주주의, 시민배심원단, 공론화 위원회 등을 적극 도입하여 진영 논리에서 벗어난 합리적 결정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은 정치의 소비자가 아니라 정치의 공동 생산자가 됩니다. 결론. 당신의 말처럼 한국은 감정적 집단주의가 강해 단순한 시민 의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개인적 성숙 플러스 구조적 개혁이 함께 가야만 합니다. 즉, 민주주의의 질은 시민의 품성과 더불어 정치 미디어 교육이라는 시스템이 얼마나 건강한가에 달려 있습니다.